Well, come on. Oh, Captain, my Captain. Who knows where that comes from? Seize the day.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Why does the writer use these lines? Because he's in a hurry. No. Ding. You're playing anyway. Because we are food for worms, lads. So the moment we leave dying, it'll just cover your face as you wail and cry and scream. Get this. 네, 어떠세요? 같은 19세기 교육 시설이지만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선생님한테 달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보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교육이라는 걸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일단.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게 제가 봤을 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보면 항상 뭐를 요구하냐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불행하지만 좀 참고 견디라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애는 내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가면 진짜 행복이 올까요? 또 내일 가면 내일의 고민 때문에 또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또 희생하라고 요구받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을 되찾아줘야죠. 그래서 오늘이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진짜 교육이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 이걸 하려고 제가 한번 또 요즘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윤학로 교수님 이게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프랑스에 잠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데가 이 로댕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짧으면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인데 한국 대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언제 가시면 꼭 한번 거기 들려보십시오. 지옥의 문에서 사실은 지옥과 천당 사이에 요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만 딱 빼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우리 교육의 이제 하나의 좌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들한테 보면 요즘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뭘 물어보면 무조건 뭐 하죠? 검색만 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과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가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최근에 이제 그 학교 현장의 수업 개선을 하는 거에서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 거꾸로 공부라는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을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사전에 이제 알려줘서 학습하고 와서 교실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교사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주로 토론 학습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이 성적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거꾸로 이제 적성이 제대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은 우리 이제 인구 전력이 시작되는 해인데 대학과 고등학교의 갑과 을이 바뀐 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학을 원하는 누구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뭘 공부할까? 무엇을 공부할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같은 데도 보면 그 신입생들 들어와서 학과 내가 선택한 학과에 만족하느냐 했을 때 만족하는 학생이 40%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그냥 대학만 보고 들어와서 내가 왜 여기 왔지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이런 고민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할까? 내가 진짜 하는 고민들에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시대가 왔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이 홍보 동영상인데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그 장례식장에서 틀어줬던 굉장히 훌륭한 동영상입니다. 그 나름대로 생각이 좀 한번 보시죠.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cowboys. 그 제가 이 다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가 제가 보니까 프랑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프랑스 제가 지하철에 이래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마다 의자가 있는데 내리는 역마다 의자가 똑같은 걸 한 번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찾으려고 항상 주의 깊게 보는데 한국 같았으면 누가 딱 보면 야 이거 괜찮다 이걸로 깔아 그러면 모든 역에 쫙 깔잖아요. 근데 그들은 뭔가 옆의 역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아파트도 보면 구조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저 아파트 그러면 32평 그러면 거의 그림이 똑같죠. 그죠? 25평 그러면 같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국의 이 아파트 문화가 한국인의 창의력을 엄청나게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 이사를 했으면 TV를 이걸 어떻게 놔야 되는지 한 달 정도는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딱 들어가면 여기는 TV 놓을 때, 여기는 뭐 놓을 때, 여기는 뭐 땡! 더 이상 고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문화는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만큼 다르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존중을 해야죠. 선생님들 중에 보면 가끔씩 우리 제가 미국 선생님들하고 한국 선생님들 이렇게 비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선생님들은 애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들었을 땐 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데도 야, 너 그런 생각을 다 했구나.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자식이 말이야 뭐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그 조그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창의성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거죠. 여유와 힐링이 있는 삶. 제가 지금도 상당히 좀 제가 기타를 하나 배웠었더라면 저는 훨씬 더 멋진 음악을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딸도 보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을 켰는데 그래 뭐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꾸준하게 자기가 키고 싶을 때 와서 키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디 교회를 나가는데 매주마다 나가서 그 연주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러면서 참 즐거워하고 행복한 걸 이래 갖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참 뭔가 악기를 하나 다룬다고 하는 거. 내가 뭔가 여유를 가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많이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야, 오늘 공부 많이 했어? 어? 다 공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어느 나라가 많이 물어볼까요? 너 무슨 질문했냐? 프랑스는 보니까 일부 가정들은 저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오늘 너 급식 시간에 뭐 나왔냐? 뭐 먹었냐? 야, 거기에 뭐 들어갔냐? 아, 거기 뭔가 이래 들어갔는데 아주 독특한 맛이 나고 아주 씹을 때 말랑말랑하고. 근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너 무슨 질문을 했니?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호기심 같은 게 너가 관심 있는 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 요번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 이제 초중고도 많이 바뀐 게 모든 수업이 토의 토론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체육 시간에 이제 잠깐 들어갔어요. 체육관에. 근데 애들이 이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농구가 끝났는데 체육 선생님이 애들을 이래 쭉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몇 골 넣었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5골 넣었어요. 저는 4골 넣었어요. 저는 1골도 못 넣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 골을 많이 넣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 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래 탁 힘을 줬더니 뭔가 쭉 뻗어가지고 공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포물선을 이래 그리도록 한번 해봤는데 그게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 그것도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럼 우리 이 골을 넣은 아이들 학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너희들 한번 시도를 해볼래?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골 넣는 것도. 우리는 체육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농구 하나 딱 주고 야 놀아. 야 종 쳤으니까 야 들어와 이제. 그러니까 모든 수업에 토의 토론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재미있게 본 게 상호 협동 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이 저학년들을 가르치고 같은 반에서도 먼저 이해한 아이가 옆작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잘 먹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연대의식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이 어린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수업 현장에서도 많이 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저녁이 있는 삶 많이 주장하죠. 아마 대선 주자들 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저녁 있는 삶을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 저녁 있는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녁을 한 번도 안 들어갔던 가족들이 어느 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빠 엄마는 계속 애 보고 그동안은 엄마한테만 공부 얘기 들었는데 이제 아빠한테까지 이제 공부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끔찍한 상황들이 이제 근데 대화를 하는 것도 참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저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대화는 진짜 나름대로 같이 노력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주고 중간에 끼지 말고
그에 관심 있는 걸 들어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문화로 가지 않는 한 저녁이 있는 삶은 진짜 크레이지 삶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화하는 거를 참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프랑스에서 제가 이래 보면 그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그 식당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바로 옆에 우리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옆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앞에만 계속 얘기를 해요. 저녁을 몇 시간 먹는 줄 아세요? 보통? 미니멈 3시간 모여요. 7시 반서부터 8시 반, 9시 반, 10시 반까지 먹고 조금 더 한 사람들은 11시 반, 뭐 12시 돼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 야, 니네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니? 도대체 무슨 얘기하니? 혹시 너 상사 얘기 뭐 이런 거 하냐? 그랬더니 다 공통적인 게 절대 남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에 내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너무 많은데 왜 놈 얘기하고 있나? 우리는 대학방에 가면 전부 안주가 누구예요? 직장 상사 옆에 있는 뭐 우리 와이프 뭐 여러 가지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아유 야 오늘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없냐 이거 뭐 좀 잘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화하는 거는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고민하는 거. 내 진짜 우리 애한테 이런 걸 뭐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대편도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얻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갈 때 뭔가 뿌듯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 오늘은 참 내가 이런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얻었구나. 적어도 대화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프랑스 바칼로리아의 작년도 철학 문제입니다. 저게 철학 문제가 4시간 동안 시험을 칩니다. 보니까 4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저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 기획관님 저거 가지고 4시간 쓰면 지금 어느 정도 뭐가 나오시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저 문제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날 밤에 가정마다 레스토랑마다 저 문제가 전부 밥상에 올라갑니다. 토론 주제가 되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인간의 욕망이 진짜 무한할까? 우리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똑같은 날 우리는 대학 입시를 치고 난 그날 밤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네? 야, 너 몇 점이야? 너 몇 개 틀렸냐? 야, 임마, 너 그래가지고 갈 수 있냐 어디? 이 문화 차이는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이 놀 수 없는 문화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저거를 일찍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시험을 쳤더라면 아마 절대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채점하는 건 제가 들어보니까요. 두 분이 채점을 합니다. 그게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ABC인가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대로 가고 만약에 두 분의 차이가 너무 크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최종 판단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씩 한국 교육이 진짜 바뀌는 순간은 언제냐?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돼 있는 수능이 없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지선다형 문항을 무려 100만 개 이상을 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그게 과연 공부일까? 그리고 교육이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제 최근에 우리 사회 정신질환자 문제 제가
우연하게 이제 이걸 관심을 갖게 됐는데 소녀론에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몇 번 이래 가서 특강도 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하고 배식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소녀론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오는 애들 중에 정신질환자 애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제법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한번 제가 저 포럼을 한번 갔는데 덴마크의 뭐 행복증진 연구소 소장이 와가지고 한국의 그 도표를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 2등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2등 하는 게 뭐냐? 정신질환자인데 불구하고 약을 가장 적게 먹는 나라에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북구 쪽이니까 북구도 옛날에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고 북구는 보니까 약 먹는 순서에서는 정신질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한데 도표로만 보면 한국도 자살률을 줄이려면 정신질환자들이 약을 많이 먹도록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신질환 그러면 우리는 전부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저 정신질환자냐고 이거. 전혀 멀쩡하다고. 근데 의외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평소에 괜찮다가 어느 순간 감정에 막 기복이 팍 있어서 순간적으로 뭐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감기약 걸리면 우리 감기약 이래 먹는 거랑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정신질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저번에 어디 연대 정신과 전문의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아마 우리 학생들 절반은 적어도 조금씩은 전부 정신질환이 다 있을 거다.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생각보다 또 굉장히 이 양반은 한국의 이혼율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래, 이혼율이 그게 무슨 그래 상관이 있을까 그랬는데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보면요. 미국은 이혼을 해도 그 이제 이혼해서 간 전 남편을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와서 애도 만나고 지금 새로 결혼한 남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거기는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정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이나 타격을 주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은 보니까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 정도만 돼도 괜찮죠, 그죠? 영원히 안 봐야 되는 원수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래 생각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정신질환에 대한 것도 조금 인식을 좀 대전환할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후가 길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걱정하는 게 뭐냐 하니까 뭐죠? 노후 되면서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래 나가실 때, 야 이제 뭐 하고 놀지? 이 휴테크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 번도 고민 안 하다가 이제 그때 나가서 처음 고민하니까 잘 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등산 갔다가 여기 걸었다가 등산 갔다 걸었다가 이거 얼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오래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저 인공지능 나오면서 요즘 많은 논제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는 재밌게 놀 때가 왔다. 우리한테도 시간이, 인간한테 시간을 이제 많이 주는구나. 진짜 필요한 게 놀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애들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놀 때처럼 신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밥 먹으라 해도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근데 우리는 매일 놀지 말고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그 제가 저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놀이 이꼬르 공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잘 노는 게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같은 거다. 그래서 잘 놀게 하자. 그 창의성을 갖다가 많이 정의할 때 이런 거더라고. 매일 똑같이 보는 건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 소양이 교육 낮에는 이래 다닐 때 뭐 그냥 다리에 불과하는데 지금 이래 딱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저기. 예? 새로운 가치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들 보면 빗자루 가지고 참 놀 때 우리는 빗자루만 생각하는데 이게 막 휘잉 날아서 하늘도 같고 요정도 되고 뭐 그냥 총도 되고 뭐 칼도 되고 예? 자유롭게 노는. 그래서 잘 놀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거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는 게 우리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삶입니다. 이거는 작년인가요? 드라이빙 미스 노바라고 아마 방송에 크게 나왔던 건데 한 번만 같이 보시죠.